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52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2주 만에 찾아가 뵙게 되는데 사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들이 체육기자는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지 못하는 부분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주 만에 찾아뵙는 만큼 더 알찬 얘기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 기자, 박세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 기자, 요즘 바쁘죠? 요즘 지난주 축구 출장을 좀 다녀와가지고요. 네. 예,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였죠? 오사카요. 오사카. 오사카가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꽤 있죠? 죄송합니다. 개드립이었네요. 시차가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5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있겠죠. 이 정신적인 피로도가 좀 있네요. 아주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오사카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사카 꽃게가 맛있지 않나요? 맛있죠. 거기 오사카에 맛집들이 많죠. 걔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구경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가서 뭘 먹고 왔나요? 저 라면, 우동 이런 거 먹은 것 같아요. 라멘 우동? 네. 거기에 게라도 한 마리 빠져서 헤엄이라도 친 그 라멘을 좀 먹어봤어야 되는데. 네. 일본에 무슨 사이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뽕따 비슷한 맛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구슬 사이다 아닙니까? 구슬 사이다. 네. 그거 신기하대요. 네. 굉장히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사이다가 있습니다. 그게 뭘 푹 누르면은 구슬이 안에 들어가게 있어요. 네. 그래서 먹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입구에 구슬이 막혀서 한쪽 방향을, 어느 특정 방향을 틀어야 그게 나옵니다. 사이다가. 나오고. 걔가 떨어지면 이제 그 탄산이 막 생기는 건가요, 안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사이다가 있는데, 구멍을 막아놓고, 요거를 좀 가로, 세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면 안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나오는 그런 사이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먹으면은 구슬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비주얼상 구슬이 들어가는 그 비주얼이 애들이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맛도 완전 그냥 애들용.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거. 사카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사카린이라뇨. 사카린 왜? 사카린 요새도 쓰나요? 아니 자기는 소개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비밀을 치고 나와. 원래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손아운서, 소준일 아나운서. 이 멘트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개도 하지 않았는데도 치고 들어오는 이 생존 능력.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자면은 사이다가 이제 온천 이런 데 가면은 조격하는데 가면은 달걀 삶은 것과 함께 사이다를 굉장히 팝니다, 세트로. 굉장히 좋아해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되게 앙증맞게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칠성 사이다나 이런 데서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쨌든 오사카에 가서 구슬 사이다를 굉장히 즐기고 돌아온 우리 박 기자와, 그리고 입이 근질근질한 2주 동안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입담을 자랑하는 손아운서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사실 최근에 이제 K리그 전북의 간판 공격수죠. 이동국 선수가 좀 하소연 비슷한 걸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손아운서? 어린이날에 이제 중계 방송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에 모든 지상파 그리고 모든 스포츠 케이블 채널들이 프로 야구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겹치는 경기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채널들 좀 심한 경기는 제 기억으로는 한화 경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는 5개 방송사에서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어떤 TV 채널을 틀든지 프로야구밖에 안 한다. 어린이날에 야구가 아니라 축구를 보고 싶은 아이들은 도대체 뭘 봐야 되느냐. 이건 전파 낭비다. 이런 식의 하소연을 했었죠. 자, 우리 박세용 기자, 축구 담당, 축구 팀장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동국 선수가 사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신의 주관, 생각을
그 상대가 뭐 너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하는 건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동국 선수의 발언은 이 참 축구계에 던지는 자성의 목소리이자 정말 축구를 그 뭐 이동국 선수는 뭐 감히 내가 대표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축구계가 이 방송을 향해서 던지는 그런 일종의 메시지죠. 네. 그러니까 참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참 답 없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소연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때 지상파 야구 중계가 이제 방송 3사가 지상파 3사가 모두 중계를 했기 때문에 케이블 채널은 그 경기를 중계를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지상파가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파가 중계하지 않는 경기를 중계를 하다 보니까 그 특히 하나 경기였나요? 하나와 KT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경기에 5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6개 중계사가 붙었습니다. 왜냐면은 대전의 지역 방송도 그 중계 부탁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 계산되지 않은 그런 중계사가 하나 더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 이동국 선수의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면서도 굉장히 좀 서글픈 얘기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그만큼 K리그가 어떤 그 팬들과 어떤 그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여섯 개 방송사가 겹쳐서 하더라도 그 K리그 한 경기 중계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어떻게 솔루션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체적인 그런 매뉴얼 같은 게. 그렇죠. 이걸 참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제 좀 그 방송사 간에 어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사실 최근에 어벤져스 2 굉장한 인기 아닙니까? 네. 박 기자도 그 굉장한 마니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 개봉 첫날 봤죠. 아, 첫날 재밌습니까? 저는 뭐 그 팬으로서 아주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즐겁게 감상했지만 어제 그 한 시사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벤져스 2가 거의 뭐 지금 개봉관 극장의 거의 뭐 절반 이상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상영률이 70% 60%? 네, 맞아요. 뭐 심한 데는 80%까지 그거를 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군소 영화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들 뭐 약장수인가 그 영화도 있고 약장수요? 약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김인권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네. 모르네. 모릅니다. 이게 드립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장수상회라는 영화도 있어요. 몰라요. 뭐 그런 이런 하고 있습니까? 영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벤져스 열풍에 밀려서 이 영화들이 제대로 팬들에게 관객들에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고 꼬집는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어제 제가 봤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영화관에 그러니까 멀티플렉스죠. 거기에 2개 이상 2관 이상 같은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 정리를 나름대로 해놨는데 뭐 문득 그 지금의 야구와 K리그 현실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 말대로 아무리 적어도 K리그 경기 그리고 그때 아마 ACL 경기였던 것 같은데 챔피언스 리그 전부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고 싶은 스포츠 팬들도 분명히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방송사 간에 아무리 지금 뭐 자유경쟁이고 자유경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5월 5일 날 일본에서 FC 서울과 가시마가 이 그 가시와 아니면 가시마 맞습니까? 가시와 레이솔 가시마인가요? 네, 가시와는 올라갔고 가시마를 그렇습니까? 상대로 그 죽음의 조로 불리는 H조 그렇죠. 2위 결정전을 했는데 그 경기가 국내 중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날 5월 5일. ACL 경기가 웬만하면은 생중계로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경기가 일본 채널인가 어디서 중계가 됐고 그걸 어둠의 경로로 보는데 거의 그 중계가 끝나갈 즈음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잡지 못한 게 제가 지금 정확히 듣지 못해서 카메라가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정규 방송 관계로 끊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계가 된 거 같은데 시간이 좀 달라서 그 경기는 시간대가 야구가 끝난 다음에 경기를 해서 그거는 SBS 스포츠인가 거기서 아마 중계를 했던 라이브로? 걸로 기억이 합니다. 기억이 나는데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중계 카메라 미처 잡지 못한 사이에 그 몰리나의 결승골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냐면 그
몰리나의 골은 TV 시청자도 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중계 방송을 SBS 스포츠가 했고 이재형 선배가 하셨는데 네. 이 선배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네요. 가시마 앤틀러스 대 FC 서울 위성 끊겨서 후반 추가 시간 몰리나 결승골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성 맞습니다. 끊겨서. 네, 저희도 위성 돌아온 후에도 2대2로 끝난 줄 알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송 그 부분만 제가 또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 보게 됐는데 다들 비긴 줄 알았습니다. 예. 비긴 줄 알아서 어디 호주 팀이죠. 웨스턴 시드니. 웨스턴 시드니가 예. 2위로 올라간 줄 알고 이게 되게 좀 약간 침울하게 방송을 하다가 최용수 감독이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 그때 마침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리나가 그 땅바닥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 모습. 네. 이런 세레모니가 뒤늦게 나와서 이 캐스터와 해설자도 뒤늦게 골에 들어간 줄 알고 나중에 이제 그 하이라이트 그 느린 화면 있잖아요. 다시 쏴준 거. 슬로우 비디오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이런 해프닝입니다. 사실 저희도 몰라요. 그렇게 끊겨버리면. 그게 그 장면을 저도 이제 그 일본 옆 동네에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그렇죠. 전에 들었는데. 오사카에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사카에 있었죠. 근데 그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A시아 경기지만 K리그 팬들의 마음과 비슷하겠다. 경기장을 가지 못하면 그런 정말 명장면들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좀 니즈를 채워주기엔 좀 부족한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K리그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우리나라 중계사들도 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금 전에 영화 스크린 수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에 막 정말 우리 영화인들이 투쟁했던 스크린 쿼터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나 손아웃석께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채널이 5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4개는 야구를 하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면서라도 축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나름의 합의가 방송사끼리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를 미리 깨버리는 방송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사실은 이제 그 프로야구 중계 순서를 정할 때 그 5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번 짜잖아요. 그 순번을 짜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이제 그 합의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정말로 뭐 축구와 야구 간에 뭐 혹은 뭐 다만 축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약간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종목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중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근데 과연 그 떨어지는 시청률, 사실 시청률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줄어든 광고 수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손실을 보전을 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쉽지만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얘기한 대로 K리그도 어떤 그 컨텐츠, 킬러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방송사도 사실 뭐 스포츠가 야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어떤 스포츠 전문 채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 부분은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쨌든 그 줄어든 광고나 이런 경제적인 그 손실을 또 메워야 되는 또 방송사만의 또 고충도 있을 거니까.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그 팬들, 청취자분들도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그런 것들을 듣고 뭐 방송사도 그런 팬들 무서운 줄 알고 그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광용 아나운서인가 제가 아마 이광용 아나운서였을 거예요. 그 스포츠 중계별로 같은 시간대에 이제 몇 경기에 이제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에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야구와 축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축구가 떨어지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분들이 정말로 뭐 K리그 중계 방송을 원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그 수 자체가 절대적인 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뭐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런 화두를 던져줬던 이동국 선수였고요. 이동국 선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죠. 지금 전북은 울산과의 경기였죠. 어제 울산과의 경기에서 페널티킥골을 하나 넣고 그리고 도움도 하나를 기록을 했던 그런 활약을 봤는데, 참 이와 함께 참 그 회사 얘기인데 좀 서글픈 얘기를 좀
전해야 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참 그 승부차이 끝에 이투데이에게 네. 아쉬운 패배를 안았던 참 우리가 경기 자체는 굉장히 좀 압도를 했어요. 경기 자체는 아니 뭐 심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경기 자체는 CBS가 굉장히 잘했고 네. 누가 봐도 이건 이기는 경기였는데 네. 그 승부차기에서 골이 안 나. 그러니까 이게 기자협회 축구대라는 게 참 그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후반 15분씩 하니까 직접 30분. 뛰셨죠? 제가 뛰었습니다. 예. 제가 뛰었는데 전후반 15분씩을 이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골이 나올 뭐 조금만 손발이 좀 맞다 싶으면은 이제 금세 경기가 끝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준우승 팀이 뉴시스였는데 필드골이 하나도 없이 결승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죄다 승부차기만 그러니까 수비에만 디딨다 매진을 하다가 승부차기만 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 허정무 감독이 2010년 월드컵 지휘했을 때 우승까지 할 수 있다는 그 시나리오가 됐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기자협회 축구대회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동국 선수의 활약을 보면서 참 그런 그 스트라이커의 부재 이런 부분이 한국 축구만이 아니라 이 CBS에도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이다. 어떤 자리에서 뛰셨어요? 저는 예전에 그 마테우스 독일의 그 기관차 전차 군단을 이끌었던 마테우스의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프리롤로 뛰면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깍두기로 뛰신 거예요, 그러면? 손아운서가 아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손아운서 모르니까 깍두기에서 움찔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손아운서의 머리를 깍두기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마테우스 깍두기로 깍두기죠. 그 위치에서 동네 축구에서 사실 그 위치는 깍두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독일 축구 굉장히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스페인 축구입니다. 스페인 축구. 네. 독일 축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독일 축구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그러면은 독일 축구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마테우스를 두고 깍두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축구처럼 이제 수준이 높은 데서는 이제 프리롤이 되는데 약간 그 리그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깍두기의 위치가 주로 골키퍼 내지는 이제 그런 프리롤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손아운서가 뭐 우리 기업 축구 이런 축구 대회를 안 나와봤기 때문에 뭐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참고로 제가 잠깐 이거 뭐 지금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지금 깍두기 때문에 지금 아까운 시간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라뇨. 지금 벌써 반 지났네요. 반. 근데 어쨌든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CBS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그 4강을 이끌었던 3위를 이끌었던 그 주역 중에 한 명이다. 네. 그러니까 저 원래 포지션은 그 라이트 윙입니다. 라이트 윙. 그리고 제가 뭐 주 전공이 축구가 아니고 농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축구에서는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빨리 뛰고 제치고 센터링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상 우리 CBS 축구팀이 수비가 한 명이 모자랍니다. 항상 수비가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금 이 프로그램의 PD인 박기묵 PD에게 양보를 하고 저는 백이종 군으로 수비에서 어떤 클리어링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맡겠다. 역할을 맡겠다 하고 그래서 그 자리로 간 겁니다. 본인이 자청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자 박기묵 PD 일로 한번 들어와봐. 네가 잘했으면 이겼어 임마. 네가 그걸 올려줘야지 왜 슛을 넣겠다고 덤비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박기묵 PD가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이 CBS를 떠나서 다른 회사에 있을 때 그 스트라이커를 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곧잘 합니다. 그래서 공격은 박기묵 PD나 뭐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젊은 PD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공격을 맡기고 수비를 맡자 해서 저는 이제 수비로 내려온 거고 그래서 뭐 감독도 네가 수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일 편한 게 라이트 윙입니다. 해야 뭐 센터링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팀의 상황상 어떤 그 살신성인의 어떤 그런 자세로 밑으로 내려갔던 건데 사실 그
이투데이와 경기 때 수비는 굉장히 잘 됐어요. 네. 박기욱 PD 안 그래? 수비는 굉장히 잘 됐는데 자, 박기욱 PD가 밖에서 노코멘트를 하겠다고. 예. 축구 이야기가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왜 길어진지 알잖아. 깍두기가 뭐네? 깍두기가. 아, 정말. 우리가 이제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친숙한 용어를 쓴 거죠. 알겠습니다. 자, 독일 축구를 잘한다는 소나운서가 마테우스의 역할을 했다는 저를 두고 깍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좀 한 10몇 분이 흘러갔네요. 네.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오늘 시간이 짧습니다. 박기욱 PD가 이제 또 만학도의 꿈을 이어가느라고 이 녹음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시간이 거의 한 30분 남았네. 절반 아직 안 지났구나.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서두에 이동국 선수의 멘트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만큼 뭐 야구 열기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축구 얘기를 짚고 넘어간 건데 갑자기 이제 깍두기가 나오면서 뭐 어쨌든 여기가 설렁탕집도 아니고 깍두기가 나오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야구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야구 얘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야구 열기가 굉장히 대단해요. 특히 우리 해외파 선수들. 네. 4월 달에는 사실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썩 뭐 성적이 신통치 않았어요. 추신수 선수가 타율 1할도 안 됐고 이대호 선수도 4월 막 하순까지 타율 1할 때 뭐 이렇게 머물러서 있었고 그리고 강정호 선수도 주전을 보장받지 못하니까 들쭉날쭉 나오다 보니까 제 타율이 2할 6푼 9리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교체 출전이 많다 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야구 선수로서 좀 그런 활약을 보였는데 5월 달에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대단한데 박 기자. 그 중에서도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봤나요? 저는 아무래도 추신수죠. 추신수. 추신수의 4월은 정말 거의 개인에게나 팀에게나 재앙 수준 아니었습니까? 1할이 안 됐죠, 1할이. 0푼, 그러니까 9푼 6리. 9푼 6리였는데, 사실 추신수 선수가 예능 프로죠. 라디오 스타에 한번 나왔을 때, 김구라한테 김구라 씨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분은 공인이 김구라라고 하겠습니다. 김구라 그분한테 굉장히 좀 약간 농담이지만 악담을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박찬호처럼 먹지되는 거 아니냐. 텍사스에서. 똑같은 팀이니까. 김구라가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처럼 했는데 어쨌든 참 비스무리하게 초반이 되게 안 좋았죠. 갔어요. 그게 작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사실 추신수 선수가 어떤 부상 이런 게 겹치다 보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4월 달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먹튀. 이대로 갔다가는 진짜 희대의 먹튀가 될 뻔했던. 박찬호 저리 가라 할 거면. 4월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주자 상황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2사의 주자가 2명 있는 상황이었고 추신수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추신수를 거르고 그 뒤에서 대기하는 앤드러스와의 승부를 앤드러스를 거르고 주자 2명 있는 상황에서 추신수와의 승부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상대팀이. 추신수 선수는 상대 감독의 기대에 100% 부응한 이 2루 땅볼로 물러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 이 추신 선수가 이렇게까지 갔는지. 어쨌든 앤드러스 선수 하면은 굉장히 추신 선수가 1번 타순에 있을 2번 타순에서 병살타를 그렇게 많이 때려댔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추신수가 잘 나갈 때는 그렇죠. 지난해였죠. 지난해. 2번 타자들이 보통 병살타를 많이 때립니다. 신시내티의 잭 호살트, 그리고 앤드로스. 그런데 지금은 처제가 많이 바뀌었죠. 그게 4월 얘기입니다. 4월 얘기. 4월 얘기인데 5월 달에 완전히 살아났죠. 5월 달에 최근에 보면은 10경기 연속 안타에. 근데 어쨌든 보면 추신수가 4월 말부터 조금씩 반등의 조짐이 있었던 게 볼넷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추신수는 원래 삼진이 많은 타자인데 어쨌든 볼넷이 많이 나온다는 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볼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고 그만큼 신중하게 타격을 한다 이런 면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반등의 조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을 갖다 맞히기까지 하고 있죠. 예, 5월 달은 지금 현재 타율이 제가 조금 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2할 7푼은 치고 있네요. 예. 5월 타율이 제가 알기로 2할 9푼 3리인가 그랬던데. 2할 9푼 3리요. 2할 9푼 3리인데. OPS가 거의 1에 가깝다고 제가 맞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루율도 3할 6푼 8리인가 그렇고 장타율이 6할 4푼 8리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2루타를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안타가 사실 근데 5월에도 3할 타율은 아니에요. 3할 타율은 아닌데 어쨌든 5월에 때린 12개의 안타 가운데 8개가 장타예요. 홈런 2개, 2루타가 6개.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방망이 중심에 공이 맞아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타격감이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신수는 이 거포가 아니잖아요. 중장거리 타자죠. 힘이라기보다는 이 컴팩트한 스윙으로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5월 들어서 확실히 조금씩 좋아진 것 같아요. 4월에는 아예 그냥 타구의 질 자체가 왜 스윙이 저러나 싶을 정도로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게 일단 5월 들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이제 뭐 추신 선수 본인은 사실 그 11일 오늘 경기죠. 오늘 경기에서 이제 뭐 1루타 2방으로 멀티히트 기록했는데 그동안 안타는 꾸준하게 나오고 장타도 꾸준하게 뭐 7경기 연속 장타도 때렸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답답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왜냐. 자기가 4월에 부진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추신 선수는 굉장히 담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몸 상태만 이상이 없다면은 해오던 대로 성적은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5월 달에 잘 치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속이 탔다는. 왜냐하면은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으려면 4월에 부진을 만회하려면 5월 달에 몰아치기가 나와야 되는데 멀티히트나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와줘야 4월에 어떤 1할도 안 됐던 그런 부분을 벌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굉장히 심적으로 좀 답답해했다고 이런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멀티히트가 나왔으니까 꾸준하게 또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신수도 그렇고 어쨌든 그 지금 해외파 중에 최고의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는 이 강정호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손아무서 어떻습니까? 강정호 선수. 오늘 경기 11일 경기였습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 이제 상대 선발 투수의 공을 받아쳐서 좌월 홈런, 홈구장에서 PNC 파크에서 첫 번째로 홈런을 기록했고 그 마지막 기회에서는 이제 그 감독이 자신의 타순 앞에서 희생 번트를 낸 것을 이제 뭐 보답이라도 하듯이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결승타를 또 때려내는 그런 장면이 3대3으로 맞선 7회 원아웃 2루에서 상대 그 투수 이 두 타구 모두 150km가 넘는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받아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를 했는데 자, 이 강정호 선수가 지금 어쨌든 그 선발로 출전했을 때 타율이 4할에 가까워요. 3할 8푼 5리 뭐 이 정도인데 그러면서 지금 타율도 3할 3푼 3리입니다. 주전 경쟁에서 어쨌든 한 발 앞서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뭐 기존의 주전 유격수인 조디 머서라든가 3루수 조시 해리슨 이런 선수들이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이런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 선수의 어떤 상승세가 그만큼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첫 시즌에 이런 그 4월에 사실 좀 적응기를 가졌지만은 5월에 이 정도의 성적을 낼 수 있는 것 어떻게 봅니까, 박 기자? 이 선수가 참 근데 신기한 게 4월 한 달 동안 메이저리그 벤치에 있었으나 이 선수가 대타 요원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 팀에서 대타가 필요할 때는 뭐 로드리게스나 다른 선수들이 나갔지 사실 강정호 선수는 뭐 레이트 이닝 뭐 수비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4월 내내 그냥 벤치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오늘날 갑자기 주전으로 내보낼 때마다 이렇게 호타를 치고 있잖아요. 수비도 좋은 수비를 보이고. 사실 이게 뭐 공에 적응이 됐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경기에 임하는 준비가 굉장히 철저하다는 거는 분명해요. 이 선수는 정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 흔한 대타 기회도 없었어요, 거의.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강정호 선수가 이 정도의 상승세를 달릴 수 있는 어떤 비결이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강정호 선수가 지난해 KBO 리그에서 넥센에서 뛸 때 홈런 40개를 때려냈고 장타율이 7할대를 넘어가는 그 정도의
펀치력을 뽐냈는데 네. 그 원동력이 바로 레그킥 아니었습니까? 네. 레그킥. 네. 손아웃서 레그킥이 뭡니까? 그러니까 타격을 하기 전에 그 자신이 타격을 하게 되는 이제 축발을 뒤에 두고 이제 앞발이 되겠죠. 이제 오른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왼발이 되겠고 이제 왼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이 될 텐데 이 발을 높이 차 올려서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타격의 타이밍을. 예. 그 펀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준비 동작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학다리 타법 아니겠습니까? 학다리 타법. 자, 예전에 이제 그 신야구라고 하는 그 오락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합니까? 저는 알죠. 아, 신야구.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아, 이게 참 안타깝네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친구가 마테우스에 대해서 깍두기가 어쨌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왕정치 그 일본의 지금 뭐 소프트뱅크 명예 회장인가요? 뭐 그분이 있는데 예전에 요미우리에서 아주 오엔포로 이름을 날렸던 왕정치 그분의 어떤 전매 특허라고 볼 수 있는 외다리 타법, 학다리 타법인데 그게 이제 그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멀리뛰기나 이런 걸 할 때도 멀리서부터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로 어쨌든 강정호도 그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한 발을 들고 내디디면서 스윙을 하는 그런 레그킥인데 이 레그킥이 어떻게 보면은 강정호에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그 힘을 내기 위해서 다리를 한쪽을 들면은 어쨌든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도 이 레그킥을 한 시즌이 있었고 안 한 시즌이 있고 어떤 굉장한 연구를 통해서 타격 폼을 변화를 줬는데 네. 강정호가 지금 이 레그킥을 자유자재로 좀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기자? 그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레그킥을 전성기 시절에도 해도 그 좋은 컨택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스윙 자체가 좋고 이 선수가 볼카운트가 몰렸을 때 게스히팅이 굉장히 좋은 타자였어요, 이승엽은. 그렇죠. 예. 근데 강정호 노림수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강정호 선수가 근데 그 정도 레벨인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 강속구나 변화구나 이런 거 타이밍을 잘 맞춰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킥 조절을 잘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레그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투 스트라이크가 될 때까지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구질이 왔을 때 그 공을 통타하기 위해서 레그킥을 합니다. 레그킥을 하는데 투 스트라이크, 즉 불리한 볼 카운트, 삼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볼 카운트잖아요. 그때는 레그킥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타격 자세에서 스윙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오늘 나온 홈런이 바로 레그킥 없이 날린 홈런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사실 이제 상대 선발 투수가 라이언스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를 잡습니다. 그 투 스트라이크를 잡을 때까지는 레그킥을 강정호 선수가 자세를 취하죠. 그러다가 투 스트라이크 노볼로 몰린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위해서 레그킥을 하지 않고 두 다리를 땅에 붙인 상태에서 그 상태로 스윙을 한 건데 그게 넘어간 거라고. 그리고 이제 송지효 해설위원이 얘기를 하는 게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사실 투 스트라이크 때 투수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결정구가 사실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변화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슬라이더, 커브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그 레그킥을 했을 경우에 그게 타이밍이 맞는다면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어떤 장타가 나오겠지만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헛스윙 삼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정호가 그런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변화구가 왔을 때도 레그킥 없이 그냥 그 컨택 위주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안타를 날린다는 건데 바로 그 11경기에서 그런 안타 2개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강정호가 상승세를 달릴 수 있고 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김태균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했을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레그킥이 없이도 홈런을 충분히 그렇죠. 뽑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스트라이드가 짧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강정호가 이제 그 시속 150km가 넘는 그리고 뭐 한때는 뭐 161km가 넘는 체프먼. 공도 예. 그렇죠. 아롤디스 체프먼 신시내티 마무리 뭐 이런 선수의 공도 쳐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강정호는 시즌 초반에 뭐 타격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이 선수가 좀 고무적이었던 게 보통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뭐 아시아 출신의 선수나 아니면 이제 마이너를 평정하고 올라온 유망주나 첫 해를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좀 변화구에 약하고, 그쵸. 직구는 좀 잘 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물론 그쵸, 아시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경우가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메이저리그 처음 경험하는 선수는 보통 그런데, 이 강정호 선수는 시즌 초반에 변화구를 잘 쳤어요. 맞습니다. 이게 타구에 그 안타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타구의 질 자체가 또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변화구는 잘 맞았어요. 근데 사실 강정호가 국내에서도 변화구를 아주 잘 치는 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직구 적응의 문제가 이제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초반에 이 선수가 직구를 시원하게 통타해서 좋은 타구를 만드는 장면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직구를 잘 봤어요. 예, 스트라이크 존 외곽으로 나가는 직구는 강정호가 공을 정말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괜찮네 싶었는데 최근에 강정호가 좋은 타구를 만드는 공이 이제 변화구뿐만 아니라 직구가 많아요. 그 체프먼을 상대로 때리는 안타나 오늘 나온 그 두 개의 장타, 하나는 결승타고 하나는 홈런도 다 직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강정호가 조금 더 적응을 뭐 여러 단계로 나눈다면 4월보다는 한 단계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강정호 선수가 어쨌든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할 수 있었던 데는 팀 동료의 도움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 조디 머서나 조시 해리슨 얘네들이 못하니까 그 클린턴 허들 감독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 강정호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그 조디 머서나 해리슨이 그냥 지난해 수준 정도, 지난해 수준의 한 8, 90%만 해줘도 강정호는 출전 기회를 못 갖거든요. 근데 뭐 얘네들이 지금 해리슨이 지금 타율 1할 7푼 4리인가 그렇고 그 머서도 1할 9푼 4리? 네. 그러니까 이해할 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못하니까 강정호가 그 틈을 잘 비집고 들어간 거죠. 저는 그 생각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해리슨이나 머서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정말 피츠버그를 먹여 살린 타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물론 앤드류 허치슨이라는 선수도 있지만 앤드류 맥커친. 맥커친. 네, 죄송합니다. 그 사실 이 두 선수가 이제 내야에서 정말 불꽃 같은 활약을 펼치면서 피츠버그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두 선수가 뭐 추신수처럼 정말 메머드급 계약에 묶여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허들 감독이 이 둘이 부진했다고 해서 바로 내칠 수는 없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두 선수가 팀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위상이 네. 그래서 1할 때를 치더라도 이제 언젠가는 올라오겠지라고 하면 꾸준히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이 틈을 비집고 나온 건 순수히 강정호 선수의 실력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만약 강정호 선수가 몇 번 없는 기회에서 추신수의 4월 달처럼 쳤다면 이마저 기회가 있었을까? 전 절대 없었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맞고 어쨌든 그 기회를 잘 잡은 것도 네. 그 선수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이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다저스 외야진을 어떻게 보면 연상시키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저스 외야 끝내주죠. 네. 그 작년에 다저스 외야진이 진짜 특급 선수들로 드글드글했던. 네. 그래서 그 교통 정리 때문에 돈 매팅리 감독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네. 그 상황을 좀 잠깐 좀 설명해 줄까요, 박 기자? 작년에 맥캠프, 크로포드, 안드레 이디어 여기에 푸이그가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 지명 타자가 없는 내셔널리그에서 외야수 4명을 돌려야 되는. 근데 4명 다 이제 푸이그야 뭐 이제 신성이지만 나머지 다 계약이 메머드급. 그렇죠. $1,500만 이상에. 네. 안드레 이디어가 대타를 치고 앉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다저스가 올해도 그래요. 맞습니다. 작 피더슨이라는 또 유망주가 올라왔잖아요. 지금 푸이그가 다쳐가지고 지금 교통정리가 조금 되는 건데 크로포드 있죠. 작 피더슨은 지금 풀타임 중견수인데 수비 때문에 중견수예요. 근데 지금 방망이도 쌀벌합니다. 이 선수가. 맞습니다. 제가 판타지 리그 뽑아가지고 이 선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거든요. 요즘에. 거기에 우익수가 지금 푸이그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안드레 이디어가 초반에 좋아요. 근데 3루수 유리배 잘 치죠. 그리고 쿠바 출신 그 3루수 누굽니까? 게레로 말하는 겁니까? 게레로. 이 선수가 나왔다면 대타 홈런, 대타 결승타 해가지고 이 선수가 최근에는 좌익수로도 몇 번 뛰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다저스가 그래서 맷 캠프를 샌디에고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교통정리 차원에서 보낸 거죠. 교통정리 차원에서 보냈는데 지금의 피츠버그 내야진도 뭐 조디 머서나 해리슨이
잘 한다면은 다저스의 외야진을 연상시키는 네.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오늘도 제가 이제 CBS,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CBS 저희 방송이 아니고 우리 방송이 아니고 미국 CBS, 미국 CBS의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봤는데 지금 이 고민이 슬슬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클린트 허들 감독에게 조디 머서나 조시 해리스는 포기할 수 없는 뭐 이런 선수니까 기다려줄 수 있는 있는 선수. 그러니까 지난해 조시 해리슨이 타율이 3할 1푼 5리나 쳤어요. 네. 뭐 홈런은 뭐 13개 정도 뭐 이렇게 쳤는데 어쨌든 뭐 머서는 어쨌든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맹활약을 해줬고 이런 상황에서 강정호가 잘하니까 그렇다면 과연 남은 자리는 2자리인데 있는 자리는 2자리인데 3명을 어떻게 돌려가면서 써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클린터드 감독이 이제 계속 저글링을 해야 될 거다. 네. 그 어떤 마법이나 뭐 이런 어떤 고개를 그렇죠. 부리듯이 이거를 다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손아운서. 네. 손아운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용병수를 쓰겠습니까? 오, 갑자기 진짜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는 뭐 감독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누구를 깍두기를 써야 됩니까? 누구를? 깍두기라뇨. 네, 누구를 깍두기를 써야 됩니까? 여기서 깍두기가 조합 표현이지. 참 이거는 정말 대답하기 어렵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감독이 좀 마지막까지 들고 매만질 수 있는 카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멀티롤 소화 능력인 것 같은데 강정호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가지고 유격수 나왔다가 3루수 나왔다가 2루수 나왔다가 그 많은 포지션들을 이제 1루수 정도만 빼놓고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해 주셨던 작년의 팀 기여도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강정호 선수가 계속해서 이런 좋은 활약을 끌고 나간다면 더 고민이 깊어지겠지만은 약간 페이스가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이 가능하다면 특히 좀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이제 뭐 여름으로 넘어가고 하면 이제 좀 체력이 떨어지고 다른 팀들의 분석이 들어오고 하면 성적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강정호 선수가 약간 좀 두 선수를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로 첫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렇다면은 손아운서는 강정호를 벤치로 쓰겠다. 이런 뉘앙스로 저희는 들었는데. 그렇게 갑니까? 자, 그럼 박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제 생각도 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클린터드 감독이라면 저는 일단 해리슨이랑 그 머서로 갑니다. 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그 데이오프라고 하죠. 네. 그 정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휴식을 주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포지션이 포수고 그 다음이 유격수예요. 그래서 머서가 뭐 수비는 괜찮지만 방망이가 좀 찬물이다 싶을 때는 그 데이오프를 주는 그 주기를 좀 더 앞당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뭐 5일에 한 번이라든가. 그래서 강정호에게 꾸준히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랑 비슷한 타이밍에 해리슨에게도 좀 이렇게 중간중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데이오프를 주면서 강정호 선수에게 그렇게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주다 보면 언젠가 해리슨이나 머서는 다칩니다.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준비하는 거죠. 네. 그게 붙박이 주저는 없어요, 세상에.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강정호에게 주 2, 3회 정도 스타팅 기회가 주고 대신에 내셔널리그의 장점은 이 경기 후반 대타에 있어요. 네. 내셔널리그 그렇죠. 이 묘미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에서 강정호 선수가 저는 상황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강정호 선수를 신뢰하지 않겠는가. 네. 제가 만약에 허드 감독이라면. 네. 저는 이제 뭐 일단은 강정호를 선발로 내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네, 왜냐하면은 지금 엄청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내보내고 지금 오늘 경기 같은 경우, 그러니까 11일 경기 같은 경우는 조시 해리슨이 2루수로 나왔어요. 네. 2루수로 나왔다는 건 어쨌든 해리슨은 일단 밀어낸 모양새가 일단은 갖춰졌으니까. 물론 이제 해리슨도 계약이 이제 4년 계약인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에서 쉽게 내치지는 못할 겁니다. 네. 내치지는 못할 텐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피츠버그는 시즌 전에 나온 것처럼 트레이드 카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닐 워커도 마찬가지고, 뭐 해리슨도 마찬가지고, 조디 머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강정호는 어쨌든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그 강정호를 영입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피츠버그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뭐냐? 류현진이 LA 다저스로 갔을 때 어떤 관중 동원이라든가 어떤 중계권이라든가 어떤 유니폼 판매라든가 이런
그 한국인이나 어떤 아시아 선수 그 팬층에 대한 어떤 그 효과는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강정호 선수가 경기 끝나고 장내 인터뷰를 했거든요. 장내 아나운서와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는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나름대로 스타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시아 마케팅, 네. 코리안 마케팅 이런 것들을 피츠버그도 분명히 유현진의 경우처럼 어떤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능하죠. 그래서 강정호를 계속해서 기용을 해서 그리고 강정호가 뭐 지금 정도의 페이스는 아마 꺾일 거라고 저도 예상합니다. 예. 하지만 타율 2할 때 후반 정도 그리고 간간히 홈런 때려주고 적시타 때려주고 제 생각에는 한 6번이나 7번 타순 요 정도에서 제 역할만 해준다면은 충분히 강정호도 주전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해리슨이나 머서 같은 경우 이 친구들은 사실 이제 지난해가 거의 뭐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더 잘 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만큼 작년에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뭐 꾸준하게 어떤 그 빅리그 정상급 아니면 수준급 내야수의 성적을 보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도깨비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짝 잘했다가 축 처지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부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복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강정호를 무조건 선발로 내야 된다. 뭐 컬럼리스트도 얘기를 합니다. 강정호 머스트 비 머스트 플레이 이런 표현을 강하게 썼어요. 그렇죠. 워낙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택은 클린트 허들 감독에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정호가 그 오늘 홈런 쳤는데 허들 감독이 강정호를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칭찬 어떻게 좀 봤습니까? 강정호 허들 감독도 극찬, 뭐 칭찬하느라 바쁜 미국 매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는 좋은 타격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볼카운트 5투의 실투는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드문 일인데 강정호가 흔치 않은 그런 실투를 놓치지 않았고 뭐 아름다운 스윙을 하면서 뷰티풀 스윙이라는 홈런을 썼는데 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그 한 팬이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허들 감독이 강정호 홈런 깎아내리고 그 실투 얘기를 했다. 사실 굉장히 잘 받아친 거긴 해요. 강정호가 잘 받아쳤는데 강정호가 해리슨하고 머스의 눈치를 보느라 강정호의 홈런을 약간 좀 그 깎아내린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해석을 내리는 팬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복잡한 피츠버그의 내야진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 그 CBS 미국 CBS의 컬럼에서도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강정호는 무조건 출전해야 되고 해리스는 어떻게든 타석 기회를 가져야 되고 머서는 어쨌든 정규 선발 멤버로 출전을 해야 된다. 네. 이 세 가지 명제가 다 부합을 하려면 어느 한 명은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거는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인데 어쨌든 어떻게든 해리슨이 타석을 기회를 가져야 된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해리슨이 밀려날 거다. 대타로. 대타나 어쨌든 그거는 타석을 갖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다. 이런 거죠. 네, 제 생각에 클린트 허들 감독이 강정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뭐 실투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거는 이제 한 팬의 음모론. 음모론. 근데 저는 다른 거보다 강정호 선수가 2번 타자로 나왔잖아요. 이 이번 시즌 몇 번째예요? 처음이죠. 그게 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맞습니다. 게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방망이 좀 친다고 하는 타자는 다 2번에 배치됩니다. 맞습니다. 뭐 마이크 트라우스 시작으로 다저스의 개막전 2번 타자가 3번 아닌가 요즘에? 트라우스 2번 쳐요. 요즘에 2번 칩니까? 푸올스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때 잠깐 3번을 쳤고요. 겁니까? 푸올스가 돌아오면 2번을 치고 다저스의 개막전 2번 타자도 푸이그였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이 타격과 장타와 여러 가지를 겸비한 대표 타자는 2번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거 뭐 양키스의 캡틴 데릭 제터도 2번 타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2번 타자의 그 팀의 핵심을 배치시키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이게 트렌드로 부각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특히 심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 허들 감독이 보면
그 팀에서 가장 타격감이 괜찮았던 뭐 워커가 타격감 좋았을 때 2번으로 좀 많이 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롱 2번 이쪽을 좀 많이 강조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오늘 2번으로 나왔다는 게 맞습니다. 이제 허들 감독이 어느 정도 강정호의 방망이에 대해서는 신뢰를 굳혔구나 그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비도 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쵸 11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최초로 2루수와 3루수, 2루수가 네. 만든 트리플 플레이 네. 3중사를 만들어냈는데 약간 좀 그 어리버리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닐 워커가 야데르 몰리나의 타구를 펄쩍 뛰어서 잡아낸 다음에 곧바로 이제 2루를 베이스를 찍기 전에 3루를 먼저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3루수를 출전했던 강정호가 이제 3루 주자를 일단 포스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리러커가 2루 베이스를 밟고 그러니까 2루 주자를 아웃시킨 다음에 자기한테 던진 줄 알았는데 네. 동료들과 허들 감독 뭐 등등 해서 빨리 2루로 던지라고 고함을 쳐서 재빨리 2루로 송구를 해서 메이저리그 역사를 한번 만들었던 네. 그런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수비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파울 타구도 잡고 아주 그 느린 타구도 유연하게 푸드워크를 통해서 잡아냈는데 어쨌든 강정호가 상승세를 탄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래서 향후 선발 출장의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좀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기요. 어떤 내기? 올해 강정호 어떤 성적을 낼 것이다? 최종 성적. 최종 성적. 타율, 홈런, 타점 요 정도. 이거는 몇 경기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럼 몇 경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100경기 봅니다. 100경기. 100경기. 네, 100경기 보고 타율 2할 7푼 6리 그리고 14홈런 14홈런 60타점 봅니다. 네. 60타점. 자, 저는 경기 수는 모르겠고 한 300타수 조금 넘어서 그럼 100경기 반 이상은 나온다는 거네요. 그래요? 예. 보통 한 많이 치는 타자들이 600타수 정도 100경기에 3타석만 나와도 네. 그건데 뭐 여러 가지 교체하면은 100경기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나오는 선수가 거의 600타수까지 나오죠. 600 조금 넘죠. 300 조금 넘게 나와서 타율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할 8푼 정도. 네, 장타는 한 10개 남짓. 예.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못 칠 것 같고 느낌이. 그 대신에 2루타는 좀 많이 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점은 잘 모르겠네요. 그 타수 대비하면 한 5, 60 정도 되려나? 네, 그 정도 저는.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 진짜 교체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100경기 정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말씀하세요. 예, 타율도 정말 한 2할 6푼에서 8푼 사이 한 7푼 정도? 2할 7푼 정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좀 떨어질 것이고. 장타도 박세훈 기자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좀 페이스가 지금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한 10개 남짓 정도. 예, 10개 남짓 정도. 비슷하네요, 다들. 자기 의견이 없어, 이렇게. 저는 강정호가 그러니까 타율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시즌 초반에 직구를 보고 골라내는 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타자가 미국을 갔을 때, 물론 강정호가 처음입니다만, 빠른 직구 적응이 관건이잖아요. 근데 피츠버그가 작년에 직구를 잘 치는 팀으로 진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들이 피츠버그를 상대로는 직구 비율을 줄인다.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변화구에는 좀 자신감이 있는 강정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타율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2할 8푼 이상. 네. 알겠습니다. 자, 최소한 근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아웃의 근거 뭡니까? 저는 이제 레그킥 얘기를 레그킥을 조절할 줄 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고. 강정호가 깍두기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깍두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깍두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물렁탕집, 뭐 순대국집에서 깍두기 없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동국으로 시작을 해서 추신수를 거쳐서 강정호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앞으로도 이동국, 추신수, 강정호, 뭐 이런 선수들 계속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고, 더불어 K리그도 중계가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축구 팬들도 좀 기뻐하면서 TV 스포츠 중계를 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그 야구 팬들도 역시 이제 야구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름 뭐 이렇게 오니까 더 만끽하시기를 바라면서
뉴스토커 52회 여기서 좀 굉장히 서두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4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4분 약간 오버가 됐어요. 약간 오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예. 네. 자, 뉴스토커 52회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예, 충분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4개에서 진 그 패널들은 그냥 깍둑썰기로 머리를 그냥 뭐 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